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검사해 보니 모든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슷해도 LDL이 높고 HDL이 낮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LDL이 16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HDL이 40 이하로 떨어질 때 혈관 질환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역할을 정확히 모른 채 숫자만 보고 불안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수치가 높다, 낮다를 넘어서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볼 때 어떤 수치가 정말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 약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한 상태인지도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남성과 여성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 역시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 역시 콜레스테롤에서 시작됩니다.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출발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자체는 나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혈액 속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운반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이 지단백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몸의 여러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DL은 혈액을 통해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LDL이 너무 많아질 때 발생합니다. LDL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 벽 안쪽에 점차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LDL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HDL 콜레스테롤을 살펴보겠습니다. HDL은 혈관과 조직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정리해서 다시 회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HDL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HDL 수치가 충분히 유지되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일정 부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LDL뿐 아니라 HDL 수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조금 다른 지방이지만 혈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 남는 에너지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문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질 경우 LDL 구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에서는 작은 LDL 입자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LDL은 혈관벽에 더 쉽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둘째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셋째는 중성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실제 혈관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LDL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HDL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성지방까지 높아지면 동맥경화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혈관 기본 구조 영상을 먼저 보셔도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세 가지 수치를 함께 봅니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 HDL 콜레스테롤은 4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절대 기준이라기보다 위험도를 판단하는 참고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LDL 수치가 약간 높더라도 HDL이 충분히 높고 중성지방이 안정적이라면 실제 혈관 위험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다면 혈관 건강에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볼 때는 항상 세 가지 수치를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식습관 관리.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름진 육류, 가공육, 버터, 튀김류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지방 섭취는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 보리, 콩류 같은 식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단은 무엇을 끊느냐보다 어떤 구성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HDL을 높이는 생활 습관.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HDL은 혈관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HDL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가벼운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 걷기를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꾸준히 하면 콜레스테롤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강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HDL 수치가 낮아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HDL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폭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HDL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사가 HDL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꾸준히 유지될 때 혈관 안에서 콜레스테롤 균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중성지방 관리. 세 번째로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 남는 에너지가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당분과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 음료나 과도한 간식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혈관벽에 침투하기 쉬운 작은 LDL 입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 조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생각보다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중성지방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 속 지방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LDL 입자가 더 작고 단단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LDL은 혈관벽에 더 쉽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지방 섭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분과 음주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관리될 때 혈관 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체중 관리.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체중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HDL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3에서 5kg 정도만 줄어도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 역시 콜레스테롤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수치가 조금 높으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 기준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은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LDL 수치가 높아질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치료 기준은 LDL 수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생활 관리 단계.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30 정도까지는 생활 관리 중심으로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식습관 조절,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LDL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이 유지되고 중성지방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균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주의 단계. LDL 수치가 160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 요인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LDL 수치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DL이 160 정도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거의 없다면 생활 관리 중심으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약물 치료 고려 단계.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생활 관리만으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LDL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포함한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는 개인의 위험도와 수치 변화에 따라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 번 측정한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위험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전날의 식사나 체중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 수치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정 기간 생활 습관을 조절한 뒤 다시 검사를 하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치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이 보인다면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는 한 번의 숫자보다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위험군 기준.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입니다. 이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관리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LDL 수치를 100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70 이하까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낮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콜레스테롤 치료는 단순히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LDL 수치, 생활 습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 관리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볼 때 수치 하나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를 한 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는 나이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흡연 여부, 가족력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LDL 수치라도 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관리 목표를 조금 더 낮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 전체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혈압, 혈당, 체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혈관 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꾸준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균형이 깨질 때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역시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때는 하나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식습관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LDL 수치가 높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 숫자 하나에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루틴이 됩니다. 이런 작은 관리가 쌓이면 혈관 건강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